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혜훈 교수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라는 큰 주제 안에 디지털 리터러시와 읽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즘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책을 읽으신 적은 있으세요? 오늘은 읽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산재된 정보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고 그것을 정리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읽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제목의 디지털이나 읽기는 너무 평범한 용어여서 따로 얘기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리터러시라는 용어와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읽기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리터러시의 의미를 살펴보죠. 리터러시는 영어여서 한글로 번역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문해라고 하고 능력에 력을 붙여서 문해력이라고도 합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는 문해의 정의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리터러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정보 활용 능력이라면 문해는 문자를 중심으로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의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중에 하나인 한글이 걸어온 길이라는 웹페이지에 가보면 1950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실시한 문맹 퇴치 개명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글을 읽고 쓰기 어려웠던 국민들의 현실은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복 직후 남한 지역의 문맹률은 12살 이상 전체 인구의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문맹 퇴치라는 운동을 실시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문맹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정보기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이네요. 리터러시는 시대적으로 특정 사회나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코드인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꼭 문자일 필요는 없는 거죠. 소리도 될 수 있고 그래픽, 건물, 자연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리터러시입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언어를 이해하여 정보기기를 잘 다루는 능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리터러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리터러시와 관련된 전문 도서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 리터러시를 붙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윤리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처럼요. 건축, 역사, 문학, 과학, 문화, 헬스, 시각 등과 같이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시각 리터러시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시각화된 웹사이트 구조뿐만 아니라 예술작품과도 같은 건물 건축도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리터러시의 사전적인 정의가 생각나네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그것이 리터러시다. 그럼 조금 더 제 강의에서 하고 싶은 용어 정의를 해볼까 합니다. 핸드폰을 안 보고 컴퓨터를 안 켜고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여유가 생기면 책을 읽다 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핸드폰을 보다가 조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온라인 환경에서의 리터러시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환경과 관련된 리터러시에 대해 살펴보아도 리터러시와 연결되는 다양한 개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디지털 자체에 초점을 맞춘 리터러시, 매체에 집중된 리터러시, 그리고 콘텐츠나 데이터와 관련된 리터러시입니다. 먼저 제일 큰 개념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리터러시의 개념에 디지털 시대라는 용어가 추가된 것입니다. 즉,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합니다. 디지털 환경, 디지털 정보, 디지털 매체, 그리고 디지털 정보를 생산, 공유, 게시하는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SNS에 글을 게시하는 것을 넘어 필요한 정보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잘 활용하여 나만의 컨텐츠로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은 쉽지만 어려운 과정이죠. 우리는 찾고 싶은 정보를 찾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웹 자체의 속성이 많은 이들이 빠르게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홍수가 난 것처럼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나에게 맞는 정보, 질 좋은 정보를 갖는 건 생각보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데이터 리터러시와 비슷하지만 매체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읽고, 쓰고, 말하고, 미디어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활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자로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못할 때 쓰는 기술이죠. 멀티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지금 강조되는 리터러시며 미디어 리터러시는 신뢰성 있는 정보 생산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뉴스 매체, 정확한 뉴스 등과 같은 표현이 나올 때도 함께 이야기되는 개념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에 집중하여 수집, 가공, 분석, 기획 등과 같은 하위 역량을 더 요구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한 리터러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똑똑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데이터에 설명 정보를 자세히 붙이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를 분석적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팔고자 하는 마스크가 있다고 하면 색깔, 크기, 효과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잘 팔리게 되겠죠. 즉,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마스크의 색깔은 거의 하얀색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가 함께하니 패션 액세서리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이런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리터러시는 다양한 리터러시를 통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디지털과 역사, 미디어와 데이터 등 이렇게 통합적으로 주제를 이야기해야 할 때 더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그 예시이겠죠. 지금까지 리터러시의 정의와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인터넷 정보를 탐색하고 만들고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는 것 자체가 특정 정보에 접속하고 링크를 통해 다른 정보로 이동하는 것이죠. 즉, 내가 필요한 정보 또는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정보에 다가가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도 신문 기사인데요. 학생들의 문해력의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지식의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길게 설명하고 말하는 이들을 설명충이라고 하죠. 저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잘 보고 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또한 이 기사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함을 국가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1950년대 문맹 퇴치를 주도했던 정부의 노력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이 자료는 국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 개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리터러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의 교육의 중심을 두고 출발하고자 했습니다. 문해력과 수리력에 기반한 인지 토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지원하는 건강 토대,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는 사회 정서적 토대를 강조하며 리터러시 역량 강화의 관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 데이터 활용 능력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 및 교육 관련 기관에서도 이 내용을 수용하고 교육과정을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터러시의 정의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서는 내가 지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죠. 명증, 직조, 사흘, 글피라는 단어들의 뜻을 아시나요? 명증은 사실이나 증거로 분명하다라는 뜻이고, 직조는 기계나 배틀 따위로 피륙을 짜는 일을 뜻합니다. 한 영화 평론가가 기생충의 한 줄 평을 명징하게 직조하다라고 했는데요. 문구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명징이나 직조라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는 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습니다. 사흘은 일을 세는 개념인데요. 사로 시작되지만 3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4일은 어떻게 살까요? 4일은 나흘입니다. 여러분한테는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글피라는 단어는 아십니까? 글피도 일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날이 글피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네요.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사흘 동안 쉬겠습니다 라고요. 4개의 단어를 다 아신다면 다른 세대와의 소통이 자연스러우시겠지만 이러한 단어들을 잘 모르신다면 소통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OECD에서 진행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의 결과입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매우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만 15살 학생 즉 중학생 3학년, 고등학생 1학년 학생들은 사기성 피싱 메일을 식별하는 평가에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인터넷 정보의 편향성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도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림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BS의 당신의 문해력을 제작한 김지원 프로듀서는 지금 10대는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문서를 읽고 검증하는 방법을 모른 데다 비판적인 읽기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병영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도 학교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디지털 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은 이렇게 6가지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요즘 들어 인간의 능력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리터러시는 글자 읽기에서 출발하여 세상 읽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키워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읽어야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발전해야 비판이나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창의적인 도전의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읽기가 있다면 쓰기가 있겠죠. 허나 읽어야 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나와 타인의 관계. 이 부분은 내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 새로운 시도 등을 읽기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읽을 것인가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도서는 저의 독서 괴취, 개인의 취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작가의 소설은 SF 소설이지만 SF라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초엽이라는 작가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 작가의 다른 책도 찾아보았죠. 읽기를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를 하기 위해 라는 특정 목표가 없어도 됩니다. 그저 읽기 자체를 시작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농담입니다. 농담 한마디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고 억울한 인간의 슬픔 해소법을 다룬 소설입니다. 억울한 인간은 다른 일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을 계획하며 슬픔을 해소합니다. 농담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는 것, 그리고 억울함의 복수로 억울함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자체가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요. 농담을 하는 이로, 농담을 받는 이로, 억울한 이로, 억울하게 하는 이로 생각을 옮겨가며 캐릭터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도서는 1년 전쯤 완독한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성격이 아주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을 다룬 소설입니다. 극한 상황이 아니면 만날 일이 없었던 두 캐릭터가 출연합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저 친구의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고생이지? 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생각하곤 합니다. 읽기는 나와 타인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사회 현상과 이슈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시선에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되는 정글만리. 내용이 막장이고 다양한 캐릭터의 출연으로 마치 과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유명한 팝 가수와 노래를 읽을 수 있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20년, 그리고 백장의 음반. 이 모든 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산티아고 순례길도 가볼 수 있을 것만 같고 요즘 뜨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졸리게 하지 않는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그런 정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책장을 넘겨봅니다. 책을 읽지도 않았지만 책 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새로운 시도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지요. 한 권의 책, 긴 글을 읽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짧은 게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충분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가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의 저자 마리앤 울프는 깊이 읽기는 유추와 추론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읽기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읽기를 고독해질 수 있는 역량과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합니다. 아마 혼자이지만 책 속에서 사람, 자연, 사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역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읽기가 그 감각을 키워줍니다. 역사의 감각이라는 것은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유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여 사건들을 엮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읽기를 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신기하게도 누군가도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읽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지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겸손의 미덕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능숙한 독자는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읽고 어떻게 읽고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대안 전략을 사용하고 해결하는 자기 수정 능력도 키워집니다. 즉, 내 스스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읽기라는 장치다라는 게 오늘의 강의 주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읽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본인도 모르게 문자를 읽고 있을 겁니다.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어떠한 매체도 좋습니다. 옆에 있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